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창업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 많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면은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업을 했는데 안 망하는 회사를 만들려면은 매출을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직원 한 명당 매출을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네. 오, 10억. 네. 어떤 분들은 1억이라고도 하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대충 2억 정도면 안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섹터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1인당 매출이 2억이면 안 망합니다. 근데 세상은 조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예. 미드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임직원이 10명일 때 2억 달러의 매출을 냈어요. 그래서 1달러에 1,500원 환율을 가정을 해보면 10명에서 3,000원, 그러니까 한 명에서 300억을 버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아까 전에 2억만 벌어도 안 망하고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창업이거든요. 300억을 벌고요. 단순히 미드저니만 그런 게 아니라 커서라는 기업도 20명이었대, 임직원이. 그때 1억 달러, 그러니까 임직원 한 명당 150억을 벌어요.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1인당 대충 수억에서 한 2, 30억 정도, 대기업 진짜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데요. 대기업보다도 훨씬 큰 매출을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런 기업들을 작지만 강한 호모사피엔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은 공룡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공룡들이 막 있다가 갑자기 호모사피엔스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공룡들은 위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공룡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기 시작해요. 몸집을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력이 호모사피엔스 기업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구글이 희망퇴직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제 주변의 SNS에도 난리가 났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6,000명, 다시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6,000명 감원에 이어서 구글도 이런 기사가 6월달 나왔어요. 바로 한 달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9,000명을 감축한다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올해 벌써 3번째 인력을 감축했고요. 이렇게 감축해서 그 돈을 어디다 쓰죠?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전기세를 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월급을 줄여서 인공지능 월급을 주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이 조금 경직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안 하는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카카오도 이제 신규 채용 대신 AI를 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크래프톤도 신규 채용 대신 우린 AI 퍼스트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는 AI를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이익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경쟁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500대 기업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신입 채용이 어떻게 급감했는지를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약 30% 정도 신규 채용이 줄었고요. 또 재밌는 사실은 퇴직도 10% 정도 줄었어요. 무슨 말이죠? 신입은 안 뽑고 퇴직도 없어요. 그러면은 회사 자체가 점점점 늙어지죠. 다 뭐 신입 대리사원 없고 부장님만 있고, 그래서 점점점 조직 자체도 늙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에서는 취업률 같은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친구들, 청년들을 교육을 해서 취업이 되게 만들까를 하려면은
기업들의 니즈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나 C레벨 분들을 포커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입을 뽑으실 건가요? 왜 안 뽑으시나요?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땡땡땡땡땡 5글자가 없어서 우리는 신입을 뽑지 않을 거다.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 제가 뭐 객관식에서 고르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똑같은 이 단어를 썼어요. 기업가 정신 감사합니다.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문제 해결력이 없어서 안 뽑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문제 해결력이 부족할까? 우리 청년들이 왜 이게 부족할까를 보면 이게 청년 탓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을 보면 뭐 저보다 발표도 잘하실 거고요. 저보다 영어도 잘할 거고요. 저보다 뭐 개발도 잘하고 글도 잘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스킬들은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그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누군가 강사, 교수자가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시를 받아서 배우죠. 배운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뭐 학위를 주거나 뭐 자격증을 주거나 혹은 인증서를 줘서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다시 취업에 연결이 되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이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 저는 이 시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리포트를 받았다고 할게요. 뭐 교수님이 평가를 해요. 이 친구는 A고 이 친구는 D다 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저는 왜 D죠? 저 친구는 왜 A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험이라는 거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수능이죠.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답이 좀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풀게끔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청년에게 문제 해결력을 키워라?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 인공지능은 사실은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컴퓨터가 원래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컴퓨터였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뭐 요즘에 뭐 챗GPT 같은 데다 물어보면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뭐 예를 들면 오늘 강의 나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얘가 답을 다시 할게요. 챗GPT에게 나 오늘 강의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은 뭐 알아서 막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인공지능은 답을 하게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배우고 있고요.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는 컴퓨터처럼 배우고 있는 게 우리 교육 시스템의 현실이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을 때 뭐 사실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 인재상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이든 어떤 교육기관들을 보면은 뭐 일반적인 지식과 전공 지식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교양을 가르칠 수도 있고 전공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것만으로는 이제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대 정도에 들어오면은 전공 지식만 띄어내고 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보내는 짧고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부트캠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요즘엔 부트캠프는 너무 많아요. 안 하는 친구도 없고 또 이것도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다 라고 해서 또 경쟁력도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또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은 그냥 사람이 자기 머리로 그냥 만들어내는 게 한 배의 생산성이라고 하면 요즘에 인공지능이 도와주면은 10배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AI 네이티브 부트캠프라는 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기존의 부트캠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형태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건 역시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란 스킬을 배워서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인 거지 이게 핵심적인 인재의 그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까는 점점 쉬워져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말 한마디면 많은 걸 만들어주고 말 한마디면 많은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PPT도 다 만들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역량이 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AI 시대의 인재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은 저희가 교육을 되게 많이 해보면 이런 것도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라는 질문이 꼭 들어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스킬은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는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전공 지식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놀아도 보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역량은 능동적인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혹은 인공지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쉬워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노트북 안에, 폰 안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저는 운동을 되게 싫어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가 마라톤을 나가고 싶다고 한번 해볼게요. 동기는 생겼어요. 하고 싶은 게 생겼어. 그럼 챗GPT에다가 나 마라톤 나갈 수 있게끔 트레이닝 코스를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뭐 1개월 차에 뭐하고 잘 만들어줄 거예요.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저죠. 제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K-팝 데모노터스 캐대언이라는 게 굉장히 떴죠. 내가 손재주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굿즈 같은 걸 되게 잘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캐대언 굿즈를 만들어서 블로거라고 좀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건 너무 쉬워졌어요. 조금만 배우면은 진짜 하루 만에 나만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랑 그 온라인 쇼핑몰에 진짜 고객이 오게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처음 만들면 아무도 안 오겠죠. 네. 어떻게 오게 만들지? 나 인스타를 해야 되나?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나? 광고를 해야 되나? 답이 없어요.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글로벌하게 바이럴이 터져가지고 하루에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이 됐어요. 그럼 서버 터질 거거든요. 갑자기 쇼핑몰이 접속이 안 돼. 좀 모르잖아요.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면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동적인 실행력, 진짜 실제 세상 리얼월드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내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두 번째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떴어요.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챗GPT한테 말만 하면은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바이브 코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제가 초기에 만들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칭찬 다이어리입니다. 칭찬 다이어리가 뭐냐면 저는 이제 회사의 대표이고요. 회사의 대표로서 임직원들이 한 80명에서 90명 사이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임직원들은 평균적으로 3달에 한 번 칭찬을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잖아요. 열심히 했으면. 근데 제가 아무리 매일 해줘도 안 돼요. 네. 근데 저는 원래 또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칭찬을 하는 것도 습관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하고 싶은 게 좀 생겼어요. 리더십 측면에서. 그래서 이 매일 밤 9시가 되면 제 폰에 푸시 알람이 떠요. 그래서 너 오늘 칭찬하기 했니? 했어. 그러면은 구글 캘린더에 이 허깅 페이스 이모지가 찍히고 뭐 안 했어. 까먹었다. 이러면은 이런 까만색 이모지가 찍히게 만드는 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실제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억지로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정말로 뭐 잘한 게 있을 때, 내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너무 고마워.
잘한 일 때 너무 잘했어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인간관계가 정말 말랑말랑해지고 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이게 제가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에게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변이 소통이 너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예인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리더십이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그래서 그거를 AI의 도움받아서 빠르게 만들었고 실제 회사에서 실행을 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이런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본다면 문제 해결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교육, 주입식 교육에서 능동적인 학습으로 가야 된다.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인 학습이 되려면 저는 교실이 시끄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저절로.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저희가 AI 학교 아이펠이라는 AI 개발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5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그 교육을 설계할 때 능동적인 교육을 해야 돼. 어떻게 교실을 시끄럽게 만들지? 라고 해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교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법. 예, 교실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법.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아마도 교실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아니 왜지? 고민을 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입식 교육은 학습의 주도권이 선생님한테 있어요. 선생님이 지식을 일방향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전달되려면 조용해야 돼요. 시끄러우면 지식이 안 가요. 능동적인 학습에서는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에 있어야 돼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토론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럼 시끄러워져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교실이 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를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모두연구소 삶 설명서라는 10개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던져봐요. 돌 말고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10가지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10가지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이거를 디지털 굿즈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바탕화면 이런 걸 줘요. 그리고 그런 영상 통화할 때 배경화면 이런 것도 주죠. 계속 세뇌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화적으로 좀 만들려고 해요. 이 10가지 중에서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10번째 거는 만들었어요. 10번째 건 제가 만들었어요. 예, 저희 임직원이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10번째 것도 소개해드리면은 함께 성장해요. 예, 그 경쟁은 나와 하는 거고 남과 하는 건 상생이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건 문화예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불교 문화가 전파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얼마나 걸리나요? 기억 안 나죠? 주입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분명 기억하셨을 거예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전파되기는 어렵지만 만들어지면은 또 없어지기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 말고 시스템이라는 건 무슨 인풋을 넣으면은 아웃풋이 명확히 나오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시스템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을 넣는데 저희는 시험도 조금 다르게 봐요. 시험을 저희가 한 4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타팀을 이해시켜라라는 시험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학생들이 A팀, B팀으로 나누고요. 시험 범위를 줘요. 그럼 A팀이 열심히 공부해서 B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시험은 B팀만 보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B팀이 시험을 잘 보면 A팀도 점수를 가져가요. B팀이 시험 못 보면 A팀도 점수 못 가져가요. 그러면 잘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줄까요? 당연히 잘 가르쳐주겠죠. 자기 점수가 달려있으니까. B팀은 어떨까요? B팀도 못 보면 너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러니까 공부 진짜 열심히 해요. B팀도. 그래서 이런 게 전 시스템이라는 거죠. 교육 이렇게 되면은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무언가 이런 식으로 저희 시험도 바꾸고요. 저희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1등, 2등, 3등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평가는 해요.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패스, 아니면 페일 이런 식으로 절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90점 넘었어요. 패스해요. 내 친구도 아직 못 넘었어요.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해요. 가르쳐 줍니다. 근데 상대평가면 내가 99점을 받아도 이 친구가 100점 맞으면 나는 2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저희는 상대평가가 없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게끔 만드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능동적으로 배우게 하는 게. 그런데 능동적인 학습이 되게끔 만드는 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죠.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절대 할 수 없는 거. 이건 뭘까?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쉽게 가르칠 1타 강사가 있다 그럴게요. 1타 강사 영상 있어요. 자기가 들으려고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연결되는 키워드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능동적일 수가 없어요. 칸막이면서 자기 혼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능동적인 학습을 통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워나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사실 동기부여도 저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교육적으로 내가 가르쳐서 동기부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옆 사람이 뭔가 되게 재밌어 보여. 나도 한번 해볼까? 사람과 연결이 돼야 저는 동기부여도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모두연구소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 정도 된 교육 스타트업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창업하던 때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 10년 전에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갈등이 되게 심화됐던 시대예요. 네. 기성 세대는 청년 세대에게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라고 할 때였고,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에게 아니 나라가 발전할 때 그냥 물 빨던 거 아니냐 이러면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둘이 대립을 굉장히 하던 시기였고요. 이게 계속 발전해서 젠더 갈등, 인형 갈등 계속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좀 같이 도와가면서 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자꾸 싸우지? 나는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저는 그 원인을 교육에서 찾고 싶었어요. 우리가 대학 입시라는 끝판왕 빌런이 있는 거죠. 20년간 계속 친구랑 싸우면서 친구를 적으로 만들면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다 갑자기 우리 서로 도우면서 합시다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내가 교육을 혁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모두연구소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두연구소의 미션과 비전은 쉐어 밸류 그로우 투게더로 표현이 돼요. 저희 슬로건이 지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뭔가 교육을 바꿔나간다면 다른 대학교도 모두연구소 뭐야? 그래 서로 도와가는 게 되게 잘 되네? 이러면서 따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 문화를 전파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냥 한 키워드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능동적인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 이거 하나를 가져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 것 같아요. 뭔가를 깨부셔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통 없는 성장은 없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면, 저도 모두의 연구소라는 거를 창업을 해보니까 되게 두려웠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요. 정말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이렇게도 많나? 자기 집을 이렇게 퍼주는 사람이 많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한 발짝 나가서 조금 능동적으로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아까 질문이 있으면 QR코드를 눌러 질문하자 그랬죠. 돌 말고 질문이요.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오늘 많은 훌륭하신 연사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거기다 글 하나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AI 시대에 인재로 한 걸음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모두연구소 김승일 대표였습니다.